네, 1시가 되어서 준비했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민변 집회 시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급작스럽게 준비하긴 했지만 현재 집회 시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그리고 또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집회 시위를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치매 감시 변호단을 출범시키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현재의 집회 시위 현황과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위헌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배석한 변호사님들이 상세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의 연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의 자유, 집회 시 자유에 대해서 제한 없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도 금지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법이 되어 있을까 봤더니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집시법이 처음 제정된 게 1962년 12월 31일 5.16 군사 쿠데타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에서 집시법을 만드는 그 연혁도 살펴보면은 4.19 민주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집회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시를 전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리 신고만 해줄 걸 얘기했고 특히 정당이나 아니면 평화적인 거는 신고도 안 해도 된다라고 했고 이 신고를 안 했을 때의 제재도 벌금 약관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관제 데모, 그다음에 경제 개발 사업 추진에 관계 있는 이런 집회, 아주 열거적으로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허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62년에 집시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시법의 연혁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걸 어떻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 30조 2항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건가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걸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 자유를 더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이어야 되고 현행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그런 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흐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석열 정부의 집회 시 탄압 현황에 대해서 이용훈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망라하여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옮겨가면서 할게요. 네. 네, 됐습니다. 예, 민변노동위원장 이용호 변호사입니다. 현 정부의 집회 시 탄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행 집시법의 위법적인 적용의 방식으로 탄압하는 양상인데요.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고 처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상 집회 시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규정돼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대통령 관저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죠.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자기는 그냥 자의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근 100m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차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시법 12조에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의 그 규정이 있긴 합니다.
집시법상 독소 조항으로 일컬어지는 조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이 집시법 12조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남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에서 이 조항들의 어떤 남용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법원들이 일련의 판결을 통해서 제동을 걸고, 그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의 적용을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그래서 경찰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금지 통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금지 통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집회 금지 통고가 219건, 다른 사유와 곁들여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가 219건이고 12조만을 근거로 해서 집회 금지 통고한 것만 154건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많았던 경우에 121건이었던 거에 비춰보면은 더 심해진 거죠. 특히 154건 중 100건이 대통령실 관할 용산경찰서에서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나 추모제 등에 대한 집시법 적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시법 15조에서 문화재나 추모제 이런 유형의 행사에 대해서는 집시법상의 제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고 여타의 집시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시법상 그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되는 문화재나 추모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경찰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신고가 필요한데 왜 신고하지 않았냐, 또는 대법원 앞에서의 그 행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앞 100m는 집회 절대 금지 장소인데 왜 여기서 하냐, 뭐 이런 방식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강행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카테고리는 그 현행 집시법에 대한 그 반헌법적 계약 시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금지 통고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거니까 아예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그런 계약 시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집시법 시행령 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집시법 12조의 근거가 되는 주요 도시 주요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이태원로나 서빙고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11개의 주요 도로를 그 아까 말씀드린 12조의 주요 도로로 포함을 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도로에서의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12조를 근거로 금지 통고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내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얘기되는 것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출퇴근 시간 또는 야간 이런 시간대에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계약 시도들도 언급되고 있고요. 불법 집회 시위 전력자에 대해서 집회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집시법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시도 또는 개정들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계약 시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일련의 결정, 판결들을 통해서 확립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좀 거스르는 계약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현행 법의 위법적인 적용, 자의적인 적용, 이게 큰 축의 하나가 있었고 계약 시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집회 현장에서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물리력을 동원한 집회 시위의 강경 대응들이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지난 5월 25일 그리고 6월 9일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를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을 했었죠.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도 하고 그 집회 그 행사 참가자들을 경찰 3-4명이 다 사지를 들고 옮기고 심지어 그 인도상에 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도로법 위반 뭐 이런 걸 언급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언급하고 또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놓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뭐 도로법 위반이다 뭐 이러면서 언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두 번째 6월 9일 날에는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 노상에서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참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뭐 야구장에 보면 그런 조명 있잖아, 야간 조명, 그런 조명들을 사람을 향해서 직접 쏘는 그런 방식의 행태까지도 좀 벌이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강제해산 조치라든지 이런 물리력 사용은 정말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판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행위 그 자체다.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다 제기한 상태입니다. 5월 25일 건, 6월 9일 건 모두에 대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에 과거에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살수차 도입, 굉장히 심각한 살인적인 도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답변을 회피하고 심지어 내부에서는 재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5월 31일 집회 현장에서는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현장에 등장을 하고 또 경찰은 강제해산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여타의 위해성 경찰 장비, 물리력을 통한 강제 진압 이런 기조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 광양에서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정말 그 영상으로 보시면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혈 진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날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민변이 이미 성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과 경찰청 내부 기준에도 반하는 유해성 경찰 장비 사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강경 대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집시법 위반을 가지고 어떤 현장을 압수수색하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노조 사무실 전체를 층층이 다 돌아다니면서 압수수색을 전개하는가 하면 간부의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는 공개적인 발언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 탄압에 대해서 경찰의 특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특진 제도를 집회 시 대응에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그 강경한 진압 또는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 이렇게 무리한 조치들이 좀 남용되고 있고요. 마지막 기타 그 사례로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광장 사용에 대해서 뭐 허가제로 돌린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집회 시위와 관련된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또는 최근에 가장 많이는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펜스를 친다든지 집회 현장에 그리고 집회 시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뭐 화단을 설치해서 집회 시를 원천적으로 좀 봉쇄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에 대구의 퀴어문화 축제에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여준 그런 행태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행태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탄압 그 현상들을 좀 보면 헌법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네들의 헌법전에는 과연 집회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들고요. 법치를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나 그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판결들을 내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들을 보이는 게 과연 그네들이 말하는 법치가 무엇인지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현황의 심각함에 대해서 망라해서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리해 두고 보니까 지금 현황이 매우 심각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심각한 것은 시민들이 말을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본인의 표현하는 거를 어렵게 하게 만드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걸 결정한 매우 큰 방식 중에 하나인 대통령 비서실 국민 제안에서의 여론조사 그거를 그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집회 시위 요건 강화 관련한 여론을 듣고 있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론을 들어서 집회 시위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의 심각함에 대해서 그 시도의 심각함이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민변 이종훈 사무처장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 민변 사무처장 활동하고 있는 이종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시도,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시도죠. 그것의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부 온라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에 올라와 있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후자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이러한 접근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기본권입니다. 사생활의 평온이라고 정부가 들고 있는 그 가치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라는 것 자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그 의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모든 국민과 모든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볼테르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 근데 이런 태도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이타적인 성격의 희생인 것이 아니고 언제 있을지 모를 나의 사회적 불행의 시기에 내가 당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 위한 보험적 성격의 연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고 모든 의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니까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공적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들 모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어서 그 누구도 충분히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이 시민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설사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해 수인되어야 합니다. 이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설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회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집회 시위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정도의 불편함은 다른 시민들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수도 있는 그 시민들에 의해서 수인되어야 하는
의무가 헌법상으로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동료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수인 의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생활의 평온 등의 가치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지 않는 한 일정한 불편함이 야기될 사전의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를 본질적으로 사전에 금지하는 시도는 매우 위헌적입니다. 셋째,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정당화되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 그리고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당연히 집회 시위 자체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이제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시도를 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회 시위가 개최되는 가능성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사전에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서나 정당화되는 조치를 가장 먼저 시도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위헌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3일 월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프레이밍 설정과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앞서 이용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고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인데요. 첫째로는 이제 캡사이신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집회 현장에서 뭐 불법적인 집회를 해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캡사이신이나 물대포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용했었던 위해성 장비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냄새가 좀 나고 있는데요. 그 백남기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이제 살수차를 직사로 맞아서 사망하신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관련 법률에서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비의 사용임에도 아직도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지침만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 자체가 공백인 상황이지요. 국민의 자유권을 포함한 이 신체의 안전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공백 상태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둘째로 이제 건설노조에서 야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의 집회에 대해서 금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집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야간에 개최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고 야간에 어떤 무질서 행위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100번 양보해서 설사 야간이라서 뭐 참석하지 않은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사생활의 평온과 집회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헌법상 부담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책무는 방기하고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금지하려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문화재, 추모제와 그리고 정치 집회를 구분하고서 법을 집행하는 태도도 매우 이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감지가 되고 있는 이미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집시법 제15조에서 뭐 추모제나 문화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 등의 규제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이고 사후에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사후적으로 처단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를 좀 비틀어서 적용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제 자체를 좀 개선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찰이 즉각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게끔 공공의 안녕 질서나 제3자의 법익을 중대한 침해를
할 우려가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대통령실 온라인 제안을 통해서 좀 집회 자유에 대한 탄압을 좀 대대적으로 예고한 느낌이 강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국회를 통한 뭐 입법 제안이라든지 이런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집회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 시민사회 모두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민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결국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고민 끝에 나온 게 민변 집회 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을 출범하고 모든 집회 현장과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아주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오늘의 자리입니다. 권영묵 변호사님께서 민변 집회 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출범 취지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앞서서 그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 그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게 사실상 제한 없이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제한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 최소한에 머물러야 되고 그렇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발제를 들어보면 그 경찰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금지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단히 지금 그 부분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잖아요. 근데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차원에서 거의 봉쇄하려고 하는 지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호시탐탐 아마 정권은 이 집회 시위를 어떻게 통제하고 봉쇄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16일, 17일 날 그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이제 그 기화로 해서 전면적으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아마 시민들이 이제 그 노숙 집회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런 이제 일부의 어떤 그 문제 제기에 편성해서 결국은 이제 뭐 처음에는 경찰청장이 나서더니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이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마자 갑자기 이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180도로 돌변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경찰의 물리력을 통한 강경 대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추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경찰의 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이 경찰이 보면 과도한 이제 진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법 사항들, 폭력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면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집회 대응을 잘하면 그 특진을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경찰이 자칫하면 시민들에 대한 인간 사냥으로 돌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들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경찰이 그나마 이제 인권 하던 얘기는 쑥 들어가고 갑자기 모든 트집을 다 잡아서 거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도로법에 점령 허가를 받았다 이런 식의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결국은 그 불법으로 몰아가고 불법을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결국은 경찰력으로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완전히 이제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발 아까 대통령실에서 우선 이제 그 집회 시위 요건 이미 요건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인기 투표 방식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찬성 반대를 묻는 건데 어떻게 헌법상의 그 국민의 결단으로 만든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개별적인 어떤 투표, 인기 투표를 붙여가지고 그게 따라서 어떻게 기본권을 제재를 강화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그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호불호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가지고 기본권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이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이 군사 전체주의적인 이런 이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위헌적인 걸 넘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클릭을 많이 이제 누르는 이런 경쟁을 시켰어요. 그럼 이건 사실은 그 온라인상에서 이 댓글 부대를 동원했던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조작했던 그 우리 이제 과거 정권들의 행태를 지금 이 정권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그 현상 재생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떳떳하게 이걸 이제 욕구를 강화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은 각설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이제 굉장히 우리의 과제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즘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이제 그 정부 부처와 관료들이 일사분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갑자기 우리 정부 조직이 군대 조직으로 바뀐 듯한 느낌이 있어요. 명령만 하면 이게 마치 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가 완전히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이제 몇 가지 있었잖아요. 노조 탄압하고 언론 통제를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건 뭐 통제해 보니까 되더라.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뭐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서 이제 집회 시위를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니까 이제는 집회 시위마저도 그냥 입 닥쳐 하고 입을 딱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정치나 외교 참사를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실패들을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지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민변이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변은 그 시민들의 불편과 집회의 자유를 이간질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표현마저 억압하고 차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와 국가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집회의 결정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수호하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오늘 민변 집회 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변호단의 활동 기간은 2023년까지로 정하고는 있으나 이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로운 신청을 받아서 변호단 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단은 단장 이하의 현장 대응, 법적 대응, 대외 활동, 연구 활동 등의 팀 체계로 역할을 나누고 집회 시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목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불법과 인권 침해 감시 대응, 체포 연행자 접견과 사법 처리에 대한 변호 활동, 그리고 자의적인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재반 법적 대응, 경찰관들의 불법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 정부 여당 그리고 경찰의 각종 집회 시위 제도 개혁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집회 시위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집회 시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권의 또 경찰의 대단히 반헌법적인 국가폭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탄압에 맞서 처벌을 감수해 가면서 정말 어렵게 한 발 한 발 이 집회 시위 자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일궈왔던 이러한 집회 시위 자유를 한꺼번에 퇴행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언론이 함께 민주주의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시민분들의 응원을 기대하면서 이번 민변 집회 시위 인권 침해 감시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